사마천의 사기, 진평에 이어지는 부분. 한왕이 진평을 불러 그대는 위왕을 섬기다 마음이 맞지 않자 초왕을 섬기러 갔고 지금은 또 나를 따라 일을 하니 신용 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인가? 라고 나무라자 진평이 대답했다. 신이 위왕을 섬기었을 때 위왕은 신의 말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위왕을 떠나서 형왕을 섬겼습니다. 또 항왕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였고 오직 그가 신임하고 총애하는 사람은 항씨 일가가 아니면 그 처남들이었기 때문에 설령 뛰어난 책사가 있다 하더라도 중용되지 않아 초나라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사람을 잘 보시고 쓰신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왕께 귀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맨손으로 온 탓에 여러 장군들이 보내준 황금을 받지 않고서는 쓸 돈이 없었습니다. 만약 신의 계책 가운데 쓸만한 것이 있다면 대왕께서 채택해 주시고 만약 쓸만한 것이 없다면 황금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 바라옵건대 잘 봉하여 관청으로 보내고 사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한왕은 즉시 진평에게 사과하고 많은 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를 호군 중위의 벼슬에 임명하고 모든 장군들을 감독하게 하자 여러 장군들은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짜잔! 반간계의 명수. 그 후 초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여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한나라의 용도를 끊어버리고 형양성에서 한왕을 포위하였다. 그 얼마 후 한왕은 난국을 걱정하여 형양 서쪽의 땅을 떼어주면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항왕이 듣지 않았다. 한왕이 진평에게 천하가 몹시도 어지러운데 언제나 안정이 되겠는가? 라고 묻자 진평은 이렇게 말했다. 항왕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청렴하고 지조 있고 예의를 좋아하는 선비들이 대부분 그에게로 귀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공행상을 하고 자기와 봉지를 내리는 데에는 오히려 너무나 인색하여 선비들이 그 때문에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오만하시고 예의를 가볍게 여기시어 청렴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은 오지 않지만 대왕께서 자기와 봉지를 아낌없이 내리심으로 청렴함과 절개를 돌아보지 않고 이익을 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비들이 대부분 대왕의 한나라로 귀순했습니다. 만약 양자의 결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신다면 천하를 평정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마음 내키시는 대로 사람을 모욕하시기 때문에 청렴하고 절개 있는 선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초나라에도 어지러워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항왕의 강직한 신하로는 범중, 종림의, 용저, 주은 등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왕께서 만약 수만 근의 황금을 준비하여 이간책을 써서 초나라 군신들의 사이를 떼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면 항왕은 본래 시기하고 의심하기를 잘하여 참소를 믿을 것이므로 반드시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는 그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면 반드시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왕은 그의 의견에 따라 황금 4만근을 내어 진평에게 주어서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 돈의 출납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았다. 진평은 많은 황금을 뿌리면서 초나라 군대의 대규모로 첩자를 파견하고 공개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종림의 등이 항왕의 장수로서 공이 많이 쌓았는데도 항왕이 끝내 땅을 떼어 왕으로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와 동행하여 항왕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각기 왕이 되고자 한다고 말을 지어냈다. 과연 항왕은 종림의 등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항왕이 이미 그들을 의심하면서 사신을 한나라로 보냈다. 한왕은 사람을 시켜 풍성한 태뢰, 즉 풍성한 연회 음식을 말함. 소, 양, 돼지 등 3가지 희생이 모두 갖춰진 음식입니다. 풍성한 태뢰를 마련하여 들고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는 초나라 사신을 보고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나는 아부의
사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항왕의 사신이었구려 라고 하고는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다시 나쁜 음식을 사신에게 주게 했다. 초나라 사신이 돌아가 모든 사실을 항왕에게 보고하자 과연 항왕은 범증을 매우 의심하게 되었다. 그때 범증은 급히 형양성을 공격하며 항복시키려고 하였으나 항왕이 그의 말을 의심하여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범증은 항왕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화를 내면서 천하의 대사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이제 대왕께서 직접 경영하십시오. 오직 원컨대 이 늙은 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범증은 귀가 도중 팽성에 채 닿지도 못한 채 화병으로 등에 종기가 나서 죽고 말았다. 한편 진평은 야밤을 틈타 여자 2,000명을 형양성 동문으로 내보내자 초나라가 곧 이를 공격했다. 그 틈에 진평은 한왕과 함께 성의 서쪽 문을 통해서 밤중에 달아났다. 한왕은 이렇게 하여 관중으로 들어가서 흩어진 병사를 모아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그 이듬해 한씨는 제나라를 격파하고 자립하여 제왕이 된 후 사신을 보내 그 사실을 한왕에게 알렸다. 그 소식을 들은 한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는데 진평이 슬며시 한왕의 발을 밟으니 한왕 또한 문득 크게 깨닫고 곧 제나라 사신을 후하게 대접했다. 한왕은 진평의 고향인 호유향을 그에게 봉해주고 그의 기묘한 계책을 써서 마침내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평은 일찍이 호군중위의 신분으로 한왕을 따라 연왕 장도를 평정하기도 하였다. 한나라 고제 6년 어떤 사람이 초왕 한신이 모반하려고 한다고 글을 올려 고발하였다. 고제가 여러 장군들에게 묻자 고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나라 유방은 천하가 통일된 한나라 5년에 황제로 등극했다. 한편 황제에 대한 호칭으로서 시호와 묘호가 있는데 시호는 살았을 때의 공적을 가리기 위해 올리는 칭호고 묘호는 왕의 일생을 평가하여 정하여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묘호의 뒤에는 조와 종이 붙는데 보통 조는 공이 탁월한 왕에게 붙이고 이에 비해 덕이 출중한 왕에게는 종을 붙였습니다. 대개 창업은 조, 수성은 종이고 예기에는 공이 있는 자는 조가 되고 덕이 있는 자는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방이 받았던 시호는 고호였고 그리하여 고황제 혹은 한고제라고 칭해졌으며 묘호 역시 고로서 고조로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제는 유방을 말합니다. 고제가 여러 장군들에게 묻자 그들은 모두 하루빨리 군대를 보내 그 자를 처치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고제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얼마 뒤 한 고제는 이 문제를 진평에게 물었다. 진평은 거듭 사양하다가 여러 장군들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고조는 그들이 한 말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러자 진평은 다시 누군가가 한신이 모반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 일을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며 물었다. 고조가 없소 라고 말하였다. 진평이 다시 한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고조는 모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진평이 또 폐하의 정예병은 초나라와 비교해서 누가 더 낫습니까? 하고 묻자 고조는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소 라고 대답했다. 진평이 다시 폐하 장수들의 용병술이 한신을 능가합니까? 라고 묻자 고조는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 라고 대답했다. 이에 진평은 지금 군대도 초나라의 정예병만 못하고 장수 또한 한신에 미치지 못하면서 군사를 보내어 공격한다면 이는 곧 그들에게 군대를 일으켜 저항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고조가 그렇다면 이 일을 어째야 하겠소? 하고 묻자 진평이 대답했다. 옛날에는 천자가 지방을 순행하며 제후를 불러 접견했습니다.
남방에 운몽이라는 곳이 있는데 폐하께서는 거짓으로 운몽을 순행하시면서 제후들을 진 땅으로 물러 모으십시오. 그곳은 초나라의 서쪽 경계로서 한씨는 천자가 즐겁게 추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드시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맞아 뵐 것입니다. 그가 뵈러 올 바로 그때 폐하께서 그를 잡으시면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역사로도 힘 있는 사람으로도 될 일입니다. 고조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신을 제후들에게 보내 진땅에서 회합하자고 통고하여 짐이 장차 남쪽 운몽을 순수할 것이다 라고 하고는 곧바로 길을 떠났다. 과연 고조가 아직 진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왕 한신이 교회의 큰 길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고조는 미리 무사들을 준비하였다가 한신이 도착한 것을 보고 곧바로 그를 묶어 뒤따르는 수레에 실었다. 한신이 소리치며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는 마땅히 삼겨서 죽으리라 하고 단식했다. 고조는 한신을 돌아보며 크게 소리치지 마라. 내가 모반한 것은 이미 명백하다 라고 말하였다. 무사들은 한신의 두 손을 등 뒤로 묶었다. 마침내 고조는 진 땅에서 제후들을 회견하고 초나라 땅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고조는 돌아오다가 낙양에 도착한 뒤 한신을 사면하여 회음 후에 봉하였고 공신들에게 부절을 쪼개주며 봉지를 확정하였다. 당시 고조는 진평에게도 부절을 쪼개어주고 대대로 그 효력이 끊이지 않도록 그를 호유 후에 봉해주었다. 그러나 진평은 사양하면서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짐이 선생의 계책을 써서 싸워 이기고 적을 무찔렀는데 선생의 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진평은 위무지가 아니었으면 신이 어찌 청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조는 그대는 근본을 잊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는 곧 위무지에게 상을 내렸다. 짠! 진평이 주색에 빠져있는 이유는 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진평은 여전히 꾀주머니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유방을 보좌했다. 특히 고조가 흉노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백등산에서 포위되어 매우 위태로웠을 때 진평의 개교가 빛을 발했다. 진평은 그때 화공에게 절세의 미녀도를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선물과 함께 그 미녀도를 목돌선우 흉노족의 군장인 묵돌선우의 부인에게 보내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나라 황제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이 절세의 미녀를 선우께 몰래 바치고자 하십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자 그러자 선우의 부인은 그 미녀를 선우에게 바칠 경우 미녀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선우에게 졸랐다. 지금 우리가 한나라 땅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괴롭히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래서 흉노족의 군장인 묵돌선우는 드디어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그리하여 고조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조가 포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진평의 기이한 계책은 줄곧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 후에도 진평은 일찍이 혹은 중의의 벼슬로 황제를 수행하여 진희와 경포를 진압했는데 모두 6번이나 기이한 계책을 내었으며 그때마다 봉읍이 더해져서 모두 6차례 중봉 봉읍이 늘어났다. 그의 기이한 계책 가운데 어떤 것은 완전히 비밀에 붙여졌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고조가 경포를 격파한 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때 부상이 심하여 느리게 행군해서 장안에 이르렀다. 이때 연왕 노관이 모반하자 고조는 번쾌에게 상국의 신분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토벌하게 하였다. 번쾌가 출발한 뒤 그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조는 번쾌가 짐이 병이 난 것을 보고 짐이 죽기를 고대했단 말인가? 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진평의 계책을 써서 주발을 부른 뒤 조칙을 내려서 진평은 급히 역참의 수레로 주발을 태우고 가서 번쾌의 군대를 대신 통솔하게 하고 또 진평은 군중에 이르는 즉시 번쾌의 머리를 베어라
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조칙을 받은 후 역참의 수레를 몰면서 군중에 이르기 전에 서로 상의하여 말했다. 번쾌는 황제의 오랜 친구면서 공로도 많고 또 여후의 동생, 여수의 남편으로서는 황제와는 친척이고 지위도 높습니다. 황제께서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나중에 후회하실까 두렵소. 그러니 차라리 그를 묶어 황제께 보내어 황제께서 직접 그를 죽이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그들은 군영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단을 쌓아 황제가 내린 부절로 번쾌를 불렀다. 번쾌가 조칙을 받자 곧바로 두 손을 뒤로 묶어 죄수의 수레에 실어 장안으로 보내고 주발에게 번쾌 대신 장군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반란에 가담한 연나라의 각 현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진평은 돌아오는 도중에 고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태후가 두렵고 또 여수가 원한을 가지고 참사할까 두려워 서둘러 역참 수레를 몰아 번쾌 일행보다 한 발 앞서 달려갔다. 도중에 조정의 사신을 만났는데 그는 진평과 관영에게 형양에 주둔하라는 조칙을 전하였다. 진평은 조칙을 받았지만 곧바로 수레를 몰아 황궁으로 가서 매우 애절하게 통곡하고 그 기회를 틈타 고조의 영구 앞에서 여후에게 번쾌에 관한 일을 아뢰었다. 여후가 진평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대는 수고했으니 나가 쉬도록 하시오 라고 하자 진평은 참소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낮춰 수기의 벼슬을 청하였다. 수기는 궁중에 숙식하면서 경호를 담당하는 벼슬입니다. 여후는 진평을 낭중령에 임명하고 새 황제를 잘 보자토록 하시오 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수의 참호는 비로소 별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번쾌는 장안에 도착한 뒤 사면을 받고 원래의 자기와 봉업을 회복했다. 그런데 고조가 죽고 난 후 천하는 여시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진평은 밤낮으로 주색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평소부터 진평을 좋지 않게 보고 있던 여수가 여후를 찾아왔다. 진평이라는 자가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주색에만 빠져 있답니다. 그 자를 처벌하세요. 여후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그리고는 진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